노란 조명이 비치는 작은 길거리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의 향기가 매콤한 김치 냄새와 뒤섞여 좁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소박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 손님들의 바쁜 식사 소리가 어우러져 이곳은 화려하고 번잡한 서울과는 다른 따뜻한 또 하나의 세상처럼 느껴졌다. 구석진 자리에서 세련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천천히 국을 휘저으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차분한 태도, 고요한 표정이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한진영, 글로벌 패션 제국을 일군 이름. 그러나 찬란한 성공 뒤에는 결코 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다. 그가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국을 맛보려는 순간 가느다란 소리가 그의 주의를 끌었다. 바로 옆 테이블에서 한 젊은 여성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손목이 우연히 소매 밖으로 드러났고 그곳에는 길고 선명한 흉터가 남아 있었다. 오래된 흔적이었지만 여전히 하얀 피부 위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다. 한진영의 눈빛이 잠시 멈칫했다. 보통이라면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상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것은 단순한 흉터가 아니었다. 그의 과거를 강렬하게 떠올리게 만드는 기억의 잔재였다. 그도 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한진영의 어린 시절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드는 비좁은 셋방에서 자랐다.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가 살을 에일 듯했고 어머니는 밤늦도록 깜빡거리는 등잔불 아래에서 바느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 시절 꿈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오직 생존만이 유일한 목표였다. 어린 그는 어머니가 조금이라도 일찍 쉴 수 있도록 도와주려다 실수로 날카로운 가위에 손목을 깊이 베인 적이 있었다. 피가 흐르는 것도 아팠지만 어머니가 놀라 눈물을 떨구던 모습이 더 아팠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흉터는 희미해졌지만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젊은 여성의 손목에서 같은 상처를 보았을 때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시선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녀의 상처는 과연 어떤 사연을 품고 있을까? 혹시 더 깊은 아픔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도 그의 시선을 느낀 듯했다. 미세하게 찡그린 얼굴로 조용히 손을 거둬들여 헐렁한 스웨터 소매 아래로 감추었다. 하지만 한진영은 이미 보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이 과거에 가졌던 것과 똑같은 경계심을 발견했다. 세상에는 상처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아픔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알아차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운명이 그들을 이 자리로 이끌었을까? 그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 흉터, 아직도 아프나요?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갑작스러운 질문. 그러나 목소리에는 묘한 다정함이 배어 있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눈빛을 살짝 흔들리며 대답했다. 아니요. 이제 다 나았어요. 하지만 한진영은 알고 있었다. 피부의 상처는 아물어도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 순간 그는 알지 못했다. 그저 던진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 될 줄은. 그들 각자의 상처와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가는 여정이 시작되고 있음을. 한진영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맞은편의 젊은 여성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목에 난 흉터는 마치 거울처럼 성공이라는 화려한 껍질 아래 묻어두려 했던 자신의 과거를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흘렀어도 어떤 기억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식당 문틈으로 스며든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피부를 스쳤고 바람 속에는 지난날의 흔적이 함께 실려 있었다. 어린 시절, 진영은 손을 뻗으면 벽과 천장에 닿을 정도로 비좁은 집에서 살았다. 추운 겨울밤이면 낡고 야른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허기진 배의 울림을 견뎌야 했다. 어머니는 겨우 밥에 간장만 부어 식사를 때우셨고 어떤 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그의 신발은 늘 낡고 해져 있었다. 밑창에는 구멍이 나 있어 여름에는 뜨거운 열기가, 겨울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발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다. 그는 또렷이 기억했다. 맨발로 눈 위를 걸을 때 발끝이 얼어 감각을 잃어가던 그 순간들을, 또래 아이들이 뛰놀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걸으며 해진 신발을 숨기려 애썼다. 하지만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배고픔도 추위도 아니었다. 바로 어머니의 무력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한 적 없었지만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어린 진영은 스스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지은을 만난 후였다. 그녀는 진영의 가난했던 과거를 개의치 않았다. 그녀가 사랑한 것은 그의 끈기, 그리고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강한 의지였다. 진영이 가진 것이라곤 꿈뿐이었지만 그녀는 그를 선택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오래된 침대 하나, 낡은 식탁 하나. 그 외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진영에게 지은은 모든 것이었다. 그녀가 곁에 있는 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들이 태어났다. 한민석. 민석이 태어난 날, 진영은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아빠가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넌 가난으로 고통받지 않을 거야. 그 약속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했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다. 그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다. 천에 대해 배우고 디자인을 익히고 시장을 연구했다. 그리고 매일 문을 두드리며 자신의 제품을 팔러 다녔다. 하지만 성공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느 날 그는 전 재산을 투자해 새로운 원단을 들여왔지만 작은 실수로 인해 모든 원단이 불량 처리되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되었다. 또 한 번은 믿었던 사업 파트너에게 속아 모든 자금을 잃었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석의 해맑은 미소를 볼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시 다짐했다.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의 끈기와 전략적인 사고 덕분에 그는 서서히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어 나갔다. 작은 가게 하나에서 시작한 사업이 점점 성장했고 마침내 그는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러나 인생은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정점에 올랐을 때 지은이 병에 걸렸다. 그것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고 너무도 잔인했다. 진영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그녀를 살리려 했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순간 지은은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정말 수고 많았어요. 나는 항상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그를 남겨두고, 그리고 민석을 남겨두고, 그날 이후 한진영에게 성공이란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에게는 돈도 명예도 있었다. 하지만 그를 따뜻하게 감싸던 유일한 사람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의 가슴 속에는 외로움, 후회, 그리고 지울 수 없는 상처만이 남았다. 현재로 돌아온 진영은 눈앞의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무엇이든 간에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도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아마도 오늘 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을 이겨냈지만 여전히 상처를 가진 한 남자. 그리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길을 찾고 있는 한 소녀. 어쩌면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한진영은 아내를 잃은 후 온 마음과 정성을 아들에게 쏟아부었다. 민석은 그의 삶의 이유이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었다. 그는 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자신이 어릴 적 꿈꿨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했다.
민석은 총명하고 강인하며 야망이 큰 남자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사업을 일구었다. 날카로운 감각과 뛰어난 지략 덕분에 그는 IT 업계에서 빠르게 성공을 거두었고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 서유나와 결혼했다. 그리고 어느 날 한진영의 손녀가 태어났다. 바로 한솜이었다.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의 가슴이 따뜻하게 물들었다. 아이는 어린 시절의 민석과 똑같이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딸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순간적으로 지은의 모습을 떠올렸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삶이 다시 온전할 수 있음을 느꼈다. 한진영은 하루도 빠짐없이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었으며 모든 생일을 함께했다. 소미는 그의 황혼기에 빛이 되어주었다. 그러나 삶은 한진영이 너무 오래 행복을 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느 추운 밤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의식 없이 병상에 누워 있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창백한 얼굴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의사들은 말했다.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한진영의 가슴이 갈갈이 찢어졌다. 평생을 아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결국 이렇게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서유나도 강인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고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이 기적을 만들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2년이 지나도 민석은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나도 변해갔다. 그녀는 지치고 절망하고 무너졌다.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바라보았지만 점차 눈빛은 텅 비어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민석이 돌아올 거라 믿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갇혀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진영을 찾아왔다. 아버님, 저 식당을 차리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어둠 속에서 살 순 없어요. 한진영은 며느리와 손녀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무엇이든 해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거액을 그녀에게 건넸고 필요하다면 더 도울 의사도 있었다. 그러나 유나는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지속적인 지원을 거절했다. 처음엔 그녀가 자립하려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그 어떤 작별 인사도 없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그녀는 손녀와 함께 사라졌고 모든 돈도 함께였다. 한진영은 공포에 휩싸여 그녀를 찾아 헤맸다. 그는 탐정을 고용하고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유나의 친척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모두 헛수고였다. 아무도 그녀의 행방을 몰랐다. 아무도 소미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왔다. 소미의 방은 그녀가 떠난 날 그대로였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그녀가 그려준 그림이 남아 있었다. 그 그림 속에는 할아버지와 손녀가 손을 맞잡고 서 있었고 위에는 해가 빛나고 있었다. 한진영은 무너졌다. 수년 만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절망적인 울음이었다.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웠지만 이번에는 이길 수 없었다. 그는 아들을 잃었다. 그는 손녀를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믿는 마음을 잃었다. 고요한 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의 책상 위 그림을 비추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한진영은 결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가난을 극복했고 맨손으로 일어섰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둘씩 떠나보내야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소미는 아직 이 세상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손녀를 찾아낼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처음에 그는 가진 모든 힘과 돈을 쏟아부어 유나와 소미의 흔적을 추적했다. 그는 최고의 탐정회사를 고용하고 모든 금융 거래를 조사하며 그들이 발을 디딜 수 있는 모든 비행기와 도시를 확인했다. 그는 유나의 지인들을 만나고 식당 주인들과 호텔 직원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모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듯했다. 처음 몇 년 동안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편지 한 통, 이메일 한 장에도 가슴을 졸이며 작은 단서를 기대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은 이제 그만 포기하라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포기할 수 있단 말인가? 소미는 단순한 손녀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그가 가진 세상의 전부였다. 민석이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지 10년이 흐른 어느 날, 그의 몸은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는 한달음에 달려갔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늦어버렸다. 민석은 떠났다. 진영은 하얀 시트가 덮인 아들의 몸 앞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슬픔이 무뎌진다고들 한다. 하지만 그에게는 슬픔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그는 혼자가 되었다. 쓸쓸한 식사, 끝없는 밤, 넓디 넓은 집안에 울려 퍼지는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이 남아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한진영의 몸에도 세월의 흔적이 깊이 새겨졌다. 머리는 온통 새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예전처럼 곧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두 눈은 여전히 강한 신념으로 빛났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누가 뭐라 조언하든 그는 계속해서 소미를 찾았다. 그는 도시에서 도시로, 시골에서 시골로 다니며 전봇대와 게시판마다 낡은 손녀의 사진을 붙였다. 그는 고아원과 보호소를 방문하며 혹시라도 단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찾아다녔다. 병원에 들릴 때마다 그는 어린이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혹시라도 자신이 사랑했던 그 눈동자를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그러나 시간은 잔혹했다. 소미는 이제 어른이 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를지도 모른다. 이름도 성도 바뀌어 낯선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날 밤 그는 추억이 가득한 방에 홀로 앉아 소미가 어릴 적 그려준 삐뚤빼뚤한 그림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우리 영원히 함께 있어요. 그때의 어린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지만 그 말을 남긴 아이는 이제 저 거대한 세상의 한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소미는 아직 자신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면 그는 이제 익힌 그림자일 뿐일까? 20년이 흘렀고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 그렇게 희망이 거의 사라져가던 어느 추운 겨울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낯선 사람이 그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내왔다. 사진 속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눈동자를 가진 한 소녀가 있었다. 아마도 마침내 그의 긴 여정이 끝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그해 겨울, 한진영은 거의 이른의 나이에 접어들고 있었다. 서울에 살을 내는 추위도 이제는 그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다. 손녀를 찾기 위해 보낸 세월이 그를 시간과 날씨마저 무감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쁜 인파 속에서 천천히 낡은 거리를 걸었다. 20해가 지나갔다. 이제 그는 어쩌면 운명이 정말로 소미를 자기에게서 빼앗아 갔을지도 모른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그는 이유도 모른 채 작은 골목으로 발길을 돌렸다. 화려한 고층 빌딩들 사이에 숨어있는 작은 식당, 이 번쩍이는 도시 한가운데 자리한 소박한 공간이었다. 낡은 간판이 유리문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안은 한산했다. 부엌에서 도마와 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뜨거운 국물과 생강, 마늘 향이 공기 속에 퍼졌다.
진영은 창가 쪽에 앉아 천천히 목도리를 풀었다. 나이든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한 젊은 여성이 작은 수첩을 들고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부드럽고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목소리였다. 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시간이 멈췄다. 그녀는 단아한 얼굴과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숨을 삼키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한 것은 얼굴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왼쪽 손목에 있는 작은 흉터 때문이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흉터. 소미도 똑같은 흉터를 가지고 있었다. 진영의 가슴이 조여왔다. 기억의 파도가 그를 덮쳤다. 7살의 한소미가 정원에서 뛰놀다 나무 책상에 부딪혀 생긴 작은 상처. 절대 사라지지 않는 그 자국. 이 흉터, 어떻게 생긴 거니? 젊은 여성이 놀라며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진영의 등골을 타고 전율이 흘렀다. 이 감각, 이 익숙하고도 아픈 감각.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이름이 뭐니?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여기서는 제임이라고 불려요. 하지만 제 한국 이름은 순정이에요. 이번에는 진영도 감정을 감출 수 없었다. 순정. 낯선 이름이었다. 그러나 20년 전 유나가 소미를 데리고 사라진 후 아무도 그녀가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는지 알지 못했다. 그의 손이 떨리며 테이블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정말로 이제야 손녀를 찾은 것일까?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니? 제임이, 아니 순정이 곤란한 듯 미간을 찌푸렸다. 사실 많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릴 때 어떤 할아버지가 동화책을 읽어주던 꿈을 자주 꾸곤 했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항상 내 과거의 일부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진영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지. 유나가 떠날 때 소미는 겨우 7살이었다. 가족에게서 강제로 떨어져 나와 이름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했던 아이. 너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단다. 마지막 희망. 그는 손을 꼭 쥐며 흐르는 눈물을 억눌렀다. 혹시 내가 한때 다른 이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니? 순정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혹시 누구세요? 진영은 떨리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에는 깊은 희망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내가 꿈속에서 찾고 있던 사람이 바로 나일지도 모르겠구나. 창밖으로 황량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차가운 겨울 속에서 작은 온기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식당 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온도가 높거나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방금 한진영이 뱉어낸 그 한마디 때문이었다. 나는 너를 20년 동안 찾아 헤맸다. 순정, 아니 제이미는 얼어붙었다. 낯선 남자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왜 그의 눈빛에 이토록 많은 감정이 담겨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혹시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닌 걸까? 그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무의식적으로 앞치마 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진영은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7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두 갈래로 묶은 머리, 환한 미소. 그녀를 안고 있는 나이든 남자. 그가 소미에 대해 간직한 마지막 사진이었다. 내 진짜 이름은 한수연이야. 순간 제이미의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다. 그녀의 두 눈이 커졌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한수연. 그 이름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다. 너무도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마치 아주 깊숙이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이 떠오르는 것 같았다.
제이미는 한 걸음 물러나며 숨을 헐떡였다. 희미한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햇살이 가득한 작은 정원, 부드러운 손길로 자신을 번쩍 들어 올리던 한 남자, 그리고 환한 웃음소리. 그리고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남자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녀는 줄곧 제이미 순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과거에 대한 단서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한 기억도 없이. 그런데 지금 이 낯선 남자가 20년 동안 자신을 찾아 헤맸다고 말하고 있었다. 눈물로 가득한 눈으로, 하지만 단 한순간도 그녀를 외면하지 않는 이 남자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괜찮아. 진영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기억해. 나는 단 한순간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제이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뭔가 말을 해야 했지만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제이미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식당을 나섰다. 어쩌다 보니 그녀는 이 남자와 함께 밤길을 걷고 있었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 노란 가로등 불빛이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벤치에 나란히 앉은 그녀는 손을 꼭 맞잡았다. 한참을 침묵한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다. 맞아요. 나는 순정도 제이미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수연도 아니에요. 진영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제이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엄마는 내가 아주 어릴 때 나를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작은 아파트에서 단둘이 지냈지만 엄마는 여전히 나를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엄마가 재혼하면서 모든 게 변했어요. 진영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새아빠가 생겼고 새로운 아이도 태어났어요. 그 순간부터 나는 가족 속에서 그림자가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내 생일을 잊었고 가끔 학교에서 나를 데려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결국 나는 점점 더 외면당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지나갔다. 제이미는 두 팔을 꼭 감싸 안았다. 하지만 난 여전히 희망을 가졌어요. 그냥 조용히 착하게 굴면 언젠가는 엄마가 다시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영의 가슴이 아려왔다. 제이미는 두 손을 꼭 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결국 엄마는 나를 보육원에 버렸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가 사라졌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진영은 눈을 감았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일었다. 20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 결국 이런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건가? 그의 손녀는 단순히 그에게서 빼앗긴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족에게서 버려졌고 사랑받을 권리마저 빼앗겼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한수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조각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진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차가운 그녀의 손을 감쌌다. 미안하다, 수연아.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더 일찍 널 찾지 못해서. 제이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그가 자신을 수연이라고 부르는 걸 거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순간 진영은 결심했다. 다시 시간이 걸린다 해도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치지 않겠다고. 한진영은 말없이 멈춰섰다. 그는 이미 20년간 이어진 이 긴 여정이 결코 단순한 결말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상황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사랑스러운 손녀가 헤아릴 수 없는 상처와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제이미 수연은 여전히 앉아 있었다. 멍한 눈길로 바닥을 응시한 채 차가운 2월의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날렸다. 진영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녀린 손을 감싸 쥐었다. 내가 나를 미워해도 괜찮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더 일찍 너를 찾지 못한 나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찾는 일을 멈춘 적이 없어. 제이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격한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깊고 고요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확인하려는 듯.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다시 마음을 내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법을 배워왔다. 혼자 버텨내는 것이 익숙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절박하고 애절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두렵게 했다. 혹시라도 다시 믿었다가, 다시 기대를 걸었다가, 또다시 버려진다면?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20년 동안 날 찾아 헤맸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제야 날 찾은 거죠? 진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깊은 아픔이 그의 가슴을 서서히 퍼져갔다. 내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야. 그는 인정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널 금방 찾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어. 나는 널 유괴된 아이들이 있을 법한 곳에서 찾았고, 사법 시스템에서, 이민 기록에서, 자선 단체에서 찾아 헤맸어.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버려졌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어. 그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나는 가족이라는 것을 너무 믿었어. 제이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가족.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것 따위는 믿지 않게 되었다. 또다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다. 진영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둘러주었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너무나 따뜻했다. 그래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지금 당장 나를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겠다. 진영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만 준다면 나는 내 남은 생을 걸고 너에게 보답할 거야. 제이미는 코트 자락을 꼭 움켜쥐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한쪽은 그를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쪽은 경고하고 있었다. 다시는 상처받지 말라고. 긴 침묵이 흘렀다. 진영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20년을 기다린 그는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다. 마침내 제이미는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반의 대답이었다. 거부하지도 않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은. 진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나는 기다릴 수 있어. 제이미는 쓴웃음을 지었다. 만약 제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요? 진영은 그녀를 깊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는 내 유일한 가족이다. 내가 나를 할아버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나는 평생 너에게 빚진 사람으로서 널 사랑할 거야. 그 말에 제이미는 순간 얼어붙었다. 어떤 말로도 반응할 수 없었다. 다만 아주 오랜만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둘은 그렇게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광활하지만 차가운 서울의 밤거리에서 한 사람은 깊은 후회 속에 살아온 노년의 남자. 한 사람은 너무 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젊은 여자. 서로를 찾아 헤맨 20년의 세월 끝에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하지만 과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과거의 상처는 정말 치유될 수 있을까? 버려졌던 두 영혼이 함께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만은 분명했다.